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유독 좋아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고추가 전래가 됐다. 너무 매워서 조선인들 매운 거 먹고 혼나라고 줬는데 그 고추로 고추장을 담가서 고추를 찍어 먹는다는 거죠. 제 채널 범블리에서 몇 번 먹방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범블리 최초, 과학자 최초 라면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거의 스타 과학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아, 신기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 한 입 먹고는 보통 비빔면은 뭐가 다를까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의 물린. 그런데 왠지 아프지 않고 기분이 좋은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용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 교수님 한번 범준의 물리다에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과학일보다 촬영할 때 빵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한데요. 맛있게 드셔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딴 사람들이 별로 안 먹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저는 다른 분들이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사실 빵 먹는 거 말고는 저는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그걸 또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장면을. 보니까 네. 그 우리 전에 토크 콘서트 할 때 네. 그때 제가 빵을 먹으니까 촬영 클로즈업하고 이분 그러죠? 같은데 갑자기 확 전체 화면으로 제가 빵 먹는 걸 띄우더라고요. 제 채널 범블리에서 몇 번 먹방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리학 얘기할 때보다 먹방 얘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기도 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또 오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범블리 최초 그리고 과학자 최초 라면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맵탱 쿨 스파이시 비빔면입니다. 와, 이거 뭐 거의 스타 과학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아니, 저 먹방이면 다 합니다. 아, 이 라면 먹방까지. 아이, 뭐 전 소갈비 먹방도 가능합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라면도 좋아하고 비빔면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이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럼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나를 잘 잡아왔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먹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라면을 20봉지를 드시는 분이 있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방송으로 보여주셨다는 예. 거예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근데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위대하다는 말 하잖아요. 위가 커야겠죠. 아, 그게 그 얘기예요?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가 커야겠죠. 예. 근데 아무리 커도 라면 20봉지면은요, 건조한 상태로 그게 아마 120g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 붓고 끓이면 최소한 2배 이상 불면 250g. 이게 20개면 300g이고 만약에 물의 밀도로 치면 라면 하나당 대충 따지면 300cc거든요. 그럼 3리터. 그런데 20개면은 6리터. 우리 보통 위가 한 1리터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늘어나죠. 뭐 특별히 이게 많이 늘어난다면 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가 1리터 먹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더 늘어나긴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더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많이 먹으면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번에 먹으면 이 소화관이라는 결국 우리가 큰 관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내려가면서 소화가 되고 이 흡수가 되고 하면 그 외에 혈액으로 들어가고 뭐 신장, 간 모든 거에 부담을 줄 텐데 뭐 한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건강이 조금 크게 좀 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먹방을 할 때 한 번 많이 먹은 다음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먹지는 못하겠네요. 그렇겠죠. 좀 쉬는 시간이. 그럼요. 물리학으로 생각하면 이 뇌의 부피가 아까 우리 6리터 그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면 문제가 위산 같은 게 분비되는 부분은 위벽이잖아요. 그 벽이죠. 그러면 위벽은 표면적이라서 엄청나게 늘어난 부피의 안쪽까지 위산이 전달되는 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소화가 거의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소화라는 건요, 입에서 씹었고 들어가서 위산이라는 게 사실 큰 소화보다는 단백질을 좀 부셔주고 살균 효과거든요. 위가 좀 움직인 다음에 정말 소화는 이제 내려가면서 그렇죠. 예. 한번 쫙 쪄주면은 십이지장에서 소화가 제일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먹으면은 배가 부르다가 조금 내려가서 소화하는 거니까 뭐 이만 갖고 있으면서 내려 보내면 또 이게 또 좀 빠른 분들이 있고 금방 배고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는 게 빠른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람은 화장실 하루에 뭐 한 번 가지만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많죠. 당연히 많아야겠죠.
위에서는 수분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흡수를 많이 하진 않는 거죠. 수분 제일 많이 흡수하는 거는 대장이고요. 그쵸, 그쵸. 알코올이 위에서 한 뭐 10 내지 20% 흡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은 그 정도는 아니고. 물은 그렇게 안 돼요. 알코올이 굉장히 빨리 흡수되고요. 대부분 흡수는 소장, 그다음에 물은 이제 주로 대장. 그럼 저기 라면 먹방 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릴 수 있네요. 라면을 끓일 때 알코올로 끓이고.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일종의 훈련도 한 거네요. 그걸 훈련이라고 말해야 될지 적응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몸은 어쨌거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위가 늘어난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라면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실 그 매콤한 맛 때문인데요. 라면 매력이 있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매콤한 맛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일단 이게 우리가 지금으로 이렇게 먹을 게 많지만 예. 인류 초기에 보면 그러니까 원시인 시절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별거 다 먹어봤겠죠. 그러다가 매운 것도 먹어봤을 거고. 근데 매운 게 뭐 맛있어서 먹었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맵다는 게 기본적으로 식물이 만들어낸 자기의 방어를 위한 그런 물질이잖아요. 거기에는 벌레를 쫓는 것도 있고 기생충을 쫓는 것도 있고 일부 살균 효과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물론 먹을 게 없었고 했겠지만 그런 매운 거를 좀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정말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존에 나름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매운맛을 아주 싫어하는 인류 집단은 매운맛이 나는 식물을 먹지는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먹을 수 있는 식물 자원의 양이 확실히 많긴 하겠네요. 그것도 줄고 이걸 먹음으로써 이 음식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패나 이런 기생충이나 이런 부패균을 좀 줄여줄 수 있다면 예. 유리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식물은 자기 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인간은 그걸 또 즐기게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보통 동물들은 매운 거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먹죠. 우리도 아주 어린 애들은 매운맛 싫어하지 않나요? 싫어하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학습. 그건 문화적인 학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싫어하잖아요. 김치 예, 싫어하고. 안 먹죠. 그러니까 학습된 효과가 있고 하지만 학습이든 어떤 문화적이든 매운맛을 싫어하지 않는 그 인류 집단이 식물 자원의 다양성 같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됐고 이제 매운 걸 먹게 되면 왜 김범준 교수님은 롤러코스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탈 때는 약간 짜릿한 게 있지만 짜릿하죠. 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일종의 보상인데 소위 말하는 그 고통의 호르몬 엔도르핀. 엔도르핀이 쫙 나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매운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매운 건 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통이거든요. 매운 건 맛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이거든요. 통각이기 때문에 그 매운 맛이 딱 느끼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아프니까 아픈 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엔돌핀 분비가 되니까 개운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 아마 그런 보상 때문에 매운 거를 기꺼이 즐기지 않을까. 재밌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매운맛을 먹어서 뭔가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거의 반응으로 나오는 엔돌핀의 효과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네요. 나라마다도 매운맛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유독 좋아하잖아요. 그건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왜 우리 흥룡고사 세대니까 역사 시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임진왜란 전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맞아요, 뭐 그런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서 왜냐하면 그건 임진왜란 때 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고추의 원산지가 남미로 돼 있고 콜럼버스가 이제 전 세계로 팔리게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김치는 원래는 백김치였고 고춧가루 들어온 건 진짜 조선시대 뭐 중기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팍 퍼져나갔잖아요. 이거는 뭐 생물학적인 걸지 역사적인 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국난을 겪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김치에서 일단 넣으면 상대적으로 김치뿐 아니고 많은 음식을 더 보존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 있고 맵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일종의 스트레스를 풀고 한도 풀고 애환도 푸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화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추정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그럴듯한데 제가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아무래도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조상들도 조선시대 한참 전에는 맵게 김치를 담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런 설도 있어요. 역사 시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신 말씀인데 임진왜란 때 고추가 전례가 됐다. 왜 줬느냐? 너무 매워서 이 조선인들 매운 거 먹고 혼나라고 줬는데 나중에 다시 와봤더니 그 고추로 고추장을 담가서 고추를 찍어 먹는다는 거죠. 너무 놀랐다. 그런 말씀을 역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 좋아하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옆에는 김치가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아무리 매운 걸 좋아해도 우리 아침에 공복에 김치 먹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없대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뭐 땀도 나고 하면 약간 뜨겁다는 느낌도 좀 받는데요. 아마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매운 음식이 저는 그 뜨거운 느낌
느낌, 뜨거운 느낌. 더위의 느낌과 네. 좀 관련이 있는 것 맞아, 같아요. 그럽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류가 매년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더위에 점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변할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포유류 가운데 더위에 가장 익숙하고 잘 적응한 포유류일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아프리카 사바나였어. 털도 다 빠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이 냉각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렇게 더워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직 시간이 아무래도 짧고 그리고 이제는 좀 그 더위에 대한 선택 앞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게 이제 우리는 여름에 더워도 그냥 더위를 우리가 견뎌내는 게 아니고 냉방,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거처럼 그런 게 없는 상태라면 진짜 계속 더워지면은 상대적으로 더 더위에 더 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선택압이 그러니까 뭔가 인공적인 기술이나 그렇죠. 방법으로 네. 온도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 몸 자체가 변하는 그렇죠. 건 그런 오래 그럴 수 간다 있을 하더라도 것 같아요. 과거처럼 선택압의 위력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인류가 이제 땀을 흘리고 털을 없애고 하는 이전 우리 조상 영장류들은 더위에 굉장히 약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다 조용히 그늘에서 쉬고 밤에 움직이고 이게 우리는 마라톤을 뛸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를 아주 폭발적으로 뛸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장시간 계속 뛸 수 있는 거는 냉각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전 우리 그 인류의 선조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칠 때까지 뛰어서 쫓아간다. 그렇죠. 끝까지 못 네, 뛰니까. 네. 예. 끝까지 따라가는 거. 인간만이 사실은 이 털이 거의 없앤 걸 보면 인간의 그 독특한 장거리 달리기를 이용한 사냥법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진화할 때 털을 없애는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또 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으로 방법이 땀을 우리가 땀, 이제 네. 많이 흘리죠. 추운 나라도 있고 열대 지역에 굉장히 기온이 높은 곳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인간 그 호모사피엔스로 좁혀서 보더라도 열대에 사는 사람들과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체형이나 그런 차이도 있는 건가요? 체형이 실제로 조금 다르죠. 일단 피부색이 다르고 멜라닌 양을 보시면 알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일단 열대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른 형태가 예. 많고 팔다리가 좀 더 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마르고 팔다리가 길면 물리적으로 부피 대비 표면적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니까 이 방열하는 데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방열에 도움이 되려면 좋은 게 몸의 부피는 줄이고 표면적은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체형, 마른 체형, 팔다리가 팔다리 길고, 길게. 그렇죠. 예. 그럼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저도 하나 좀 예,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예. 부채질을 이거 안 하거든요. 손으로. 예, 저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는 나름의 과학적인 건데 이거 하면 저도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이거 하면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내가 이거 하면은 순간 시원해 보이지만 결국은 토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더울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은 시원하지 않아요? 요거 느낌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몸은 더 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어떤가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땀이 있다면 땀이 기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피부에서 그런다. 뺏어가서 일부 도움은 되는데 그게 다른 방법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면 어쨌든 연력학 법칙을 위배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예, 예.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손바닥으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당연히 부채죠. 특히 우리나라 부채. 예. 우리나라 부채가 진짜 효율적이에요. 예. 이게 이 손잡이가 긴 다른 나라에서 쓰는 부채는 이 팔을 많이 움직여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잡고 손목으로. 제가 이거 한번 경험했는데 한번 작년 여름인가 지하철에서 어르신이 빨리도 안 하세요. 형님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도 시원하죠. 저한테까지 쏙이 오는 것은 내가 야, 저 부채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손바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바람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 부채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매년 여름마다 부채 하나씩 사요. 진짜로? 예, 그림 같은 거 없는. 뭔가 범준에 물리다 부채로 이렇게 하면 그 나중에 만들어 주시면 굿즈로 돼요. 하면 되지 않을까? 범준에 물리다 그래서 쫙 붙이면 빵 냄새 나게. 어쨌든 그 손으로 부채질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손보다는 우리나라 그 전통 부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있잖아요. 일단 땀이라는 게 주 기능은 냉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우선 큰 근육이 많은 곳, 가슴,
그쵸. 등 그리고 이제 뇌를 많이 쓰니까 열 많이 나니까 이마 땀 많이 나요. 예. 그러면 겨드랑이는 왜 땀이 나요? 그러니까 땀샘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 주냉각 기능을 하는 에크린 예. 땀샘이 있고 냉각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그 뭐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른 뭐 페로몬,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거기 나오는 이제 아포크린. 그건 좀 더 다르군요. 냄새가 좀 찐득하고 긴장했을 때 막 나는 땀들. 그럼 그런 곳에 채모가 있는 게 페로몬을 오래 유지하는 역할도 하겠네요.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말씀하시니까 주로 사실 그런 그 아포크린 땀샘은 모낭과 연결돼 있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 페로몬이 곁털이 있는 겨드랑이가 아니라 이마에서 난다. 그러면은 금방 어느 정도 간직을 하고 있으려면 있는 곳에. 예. 근데 머리카락에서는 페로몬이 머리카락도 땀샘 있죠. 땀샘 있죠. 그거는 냉각용인가요? 그건 주로 냉각용. 머리카락은 냉각용이 크네요. 달릴 때 바람을 맞는 부위가 거기니까. 머리가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뇌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심장이 중요하다고. 심장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영어 단어도 from all my hear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 이러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뇌는 몸의 열을 방열판이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었대요. 그러네요. 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지?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원래 돼요. 머리 손을 머리에. 앞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십시오. 저도 인터넷에서 그런 광고도 본 적이 있는데 쿨링 셔츠 그런 걸 입으면 시원해지는 건가요? 시원한 느낌만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능성이기 때문에 통기가 잘 되게 해주고 일단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옷이 몸에 착 붙으면 찐득하니까 잘 떨어지게 해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냉각 기능이 있는 그게 아닌 이상은 개가 온도를 낮춰준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통해서 이 열이 잘 발산되게 해주면 우리는 그만큼 시원하게 느끼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죽부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나무가 의외로 이 길이 방향으로는 열 전도가 빠르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철하고도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철도 우리가 여름에 손을 대면은 차갑게 느끼는 것처럼 죽부인이 정말 일리가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죽부인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우리 몸이 아무래도 거리를 두고 그 안에는 공기가 통하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것도 같고 쿨링 셔츠나 뭐 여름에 죽부인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약간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감각을 속이는 건데요. 진짜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그런 감각이 일종의 전하천에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감지하는 것 중에 이름이 영어로 약자인데 TRPM. 이게 원래 아시면 되게 이해하기 좋아요. T는 transient, 일시적이라는 거죠. R은 receptor, 수용체라는 거죠. P는 potential, 전위, 전압을 하는 수용체, 일시적으로. 마지막에 M은 멜라디스타틴인가 하여튼 그게 처음 발견된 수용체의 단백질 이름이에요. 얘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막에 전위차를 바꿔줌으로써 감각을 전달하는데 얘가 온도를 감각할 때 차가운 걸 감각하는 거, 뜨거운 걸 감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자극을 감각을 해서 우리 몸한테 뜨거, 차가워 이렇게 느끼게 하는데 이게 진짜 뜨거운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받아서 차갑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멘톨, 박하 시원해지죠. 시원하잖아요. 느낌. 근데 그게 온도 내려간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그 감각을 살짝 교란시킨 거죠. 똑같은 감각 수용체에 뭐 민트나 멘톨이 반응하고 그 똑같은 감각 수용체가 낮은 온도에도 반응하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똑같은 게. 그게 착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민트도 있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쿠베고 페퍼라는 것이 또 그런 기능을 해서 뭐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후추하고 비슷한데 후추와는 다른 향이 있고 후추는 좀 이렇게 맵고 그렇다면 얘는 좀 이렇게 화한 느낌을 주는 그렇게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매운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뜨겁게 느끼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거죠? 매운맛을 느끼는 그 수용체는 또 재밌어. TRP 똑같아요. 똑같네요. V1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TRP 설명했으니까 V는 뭐냐면은 바닐라로이드. 그러니까 바닐라 구조 비슷한 화합물들이 닿으면은 얘가 감지하는 건데 이게 발견된 게 1997년인가 한 43도 정도에서 이게 열리는 이게 좀 발견된 거예요. 얘가 43도. 온도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화합물 바닐라로이드 여기에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캡사이신이 그 화물의 부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캡사이신이 반응하면 얘가 쉽게 얘기해서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줄 알고 확 하니까 통각. 뜨거. 매워. 그 같은 감각인데 영어로도 뜨거운 것도 핫. 맞아요. 매운 것도 핫. 재밌네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그 논란 보셨죠? 당신은 민초파입니까? 반민초파입니까? 민초라는 게 그러니까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에 민트가 들어가는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검은 민트를 좋아하지만 초콜릿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반 민트 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 그렇군요. 고르겠습니다. 저는- 저거밖에 없다면 먹어야죠. 저는 민초파도 아니고 반민초파도 아니고 저는 초콜릿파입니다. 초콜릿이면 다 예,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최고십니다. 최고 아주 그냥. 민초파와 반민초파로 사람들이 나누는 이유가 어떤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에 예. 고수도 그렇고 예. 이런 특정 향신료에 대한 향이요. 이번에는 후각 수용체예요. 아, 이거는 네. 그 후각 수용체가 발견됐는데 수용체의 아주 작은 변이에요. 예, 예. 그 변이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아주 불호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중간에 그럼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아 이거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보면 고수 정말 못 먹거든요. 막 냄새가 저는 심지어 노린재 냄새 난다 생각을 해요. 그게요? 예. 좋은데?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막 비누 냄새 난다고 예, 그러는데 비누 냄새.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제법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좋은 거 5점, 제일 나쁜 거 0점, 난 0점이다. 그때 저희 아내가 4점? 오. 그랬더니 저희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은 5점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그럼 내가 이게 열성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열성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예. 분명히 변이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미나리를 어릴 때는 싫어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접해 봤느냐.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섞이기도 했고 고수라는 그 음식이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없었어요? 못 먹거든요. 없었어요. 예, 저는 굉장히 그 어른 된 다음에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접했잖아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민트도 저는 그냥 민트는 별 거부감은 없는데 예. 그렇게 혼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콜릿에는 예. 그럴 뿐이니까 이 향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이런 유전은 유전자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인 거 더하기 문화적인 게 있어가지고 유전적 요소는 되게 적어요. 그럼 민트는 미각이 아니라 후각 수용체가 훨씬 더 후각, 중요한 후각이 역할을 하는 강해요. 거죠. 우리가 맛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후각이 꽤 강한 거죠. 풍미라고 말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코 막고 눈 가리고 사이다 콜라 맞아요. 먹으면 구별 못한다고. 못한다고 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감기 걸려서 예. 코 막히면 음식 잘 못 느끼잖아요. 맛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제가 예전에 축농증이라고 했고 요즘 부비동염 있잖아요. 부비동염 수술을 해서 일주일 정도 냄새를 못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 뭘 먹어도 그렇죠. 맛을 못 맛이 느껴요. 없어요. 예, 그 같이 가야 커피를 되니까. 마셔도 그렇죠. 커피 같지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후각을 굉장히 후각이 강하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러면은 민트 그리고 고추 같은 매운맛 그런 것도 미각하고 후각이 같이 그러니까 고추는 맛이 아니고 그건 통증이니까 냄새로 하는 건 안 같진 않다. 뭐 우리가 매운 냄새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통증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많이 찾잖아요. 그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얼음 같은 거, 예, 아이스크림. 민트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는 않고 그거는 감각을 예, 예. 속이는 거고요. 얼음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입이나 이 부위는 온도가 좀 그쵸, 그쵸. 내려가겠죠. 예, 예. 하지만 그게 뭐 정말 이 큰 몸에서 여기 조금 한다고 전체 체온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뭐 아이스크림 그런 거 먹어봤자 기껏해야 뭐 한 100ml가 그렇죠. 될까? 근데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그것보다는 꽤 크잖아요. 근데 순간 여기서 시원함이 예, 느껴지니까 그 요 부분적으로. 계산을 과학적으로 해보면 그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게 좀 칼로리가 있잖아요. 예. 소화돼야 되잖아요.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소화열이. 그렇게 되면은 전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적지만 온도가 오를 수도 있겠다. 마치 우리가 왜 에어컨을 틀면 이 열기를 밖으로 빼내서 그렇지 밖에는 더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먹으면 잠깐 시원하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민트 같은 것도 혈관을 수축시키나요? 그게 어떤 성분들은 예. 그 우리가 파스에도 그런 게 예, 예. 효과가 있어. 그걸 딱 뿌려주면 어느 정도 순간 냉침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예, 예. 효과를 좀 보는 거죠. 이 피부 겉에 있는 모세혈관을 그렇죠. 수축시키면 혈액이 몸의 더 겉쪽으로 가지 그렇죠. 못하니까 덜 가니까. 실제로도 내려가는 효과가 살짝, 있을 수 예,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럼 파스 같은 게 그렇죠. 그런 효과를. 예, 근데 이거는 절대 치료는 아니고 잠깐 진통, 예, 편리함을 주는 거지 치료되는 건 아니죠. 그럼 물파스는 효과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네요. 그 액체니까 바르면 기화하면서 되는 것도 있고 그 그다음에 그냥 화학적인 예. 것도 있고. 자, 이제 김용빈 교수님과 함께 기다리던 먹방 시간이 왔습니다. 아, 진짜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끓여서 아, 주시면 저는 그냥 농담하십니다. 진짜로 줘요? 진짜로?
여기 야. 예, 최근에 삼양에서 맵탱 쿨 스파이시 비빔면을 출시했는데요. 제가 여름이면 늘 비빔면은 정말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새로 나온 이 신제품이 정말 궁금합니다. 보통 비빔면 하면은 맵고 달달한 맛인데 맵탱 쿨 스파이시 비빔면은 매운맛과 함께 시원한 느낌을 주는 큐베브 페퍼라는 성분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안 드셔보셨죠? 저도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막걸리장 같은. 네, 여기가 막걸리 여기다가 또 이 비빔면을 네.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뭐부터 먹으면 되나요? 지금 우리 앞에 비빔면이 두 버전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비빔면이 사람들이 쉽게 구할 그거요. 수 있는 자기가 잡은 거. 맵탱 쿨 스파이시 비빔면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는 그 성분이 원래 비빔면보다 5배가 더 있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훨씬 강한. 이게 아마 사람들마다 매운맛과 시원한 맛이 어느 정도 비율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삼양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율 같은 거를 찾아서 아마 출시를 한 게 이거 같아요. 일반을 먼저 먹어봐야겠네요. 예, 일반을 먹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휴, 막 되게 많이 였는데 괜찮아요? 아, 예. 다 갖고 가겠습니다. 남은 게 제 거죠? 저희가 필요 없는데? 그런 또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나서 이걸 사람들이 에어컨 비빔면이라고도 부른대요. 에어컨? 그러네요. 이 모양이 에어컨 모양이에요. 에어컨. 네. 에어컨 비빔면. 그러니까 이게 민초 우리 논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민초 비빔면에 해당하는 이게 거죠. 들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있는데요? 근데 그 화한 느낌은 강하진 않은데? 비빔면 맛인데 이게 조금 오네요. 뒤늦게 오네. 혀가 지금 화해지네요, 이거. 계속 먹으면 계속 화하겠어요. 화한 느낌, 예, 그러니까 혀가 알랄한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괜찮은데요? 박하사탕 같은 거 먹고 있으면 화해지는 그 네. 느낌. 먹을수록 이제는 전체적으로 뒷맛이 나요. 뒷맛이 화해. 뒷맛이 확실히 나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그러니까 맛있는 비빔면인데 뒷맛이 화하게 와요, 지금. 처음 먹어볼 때 첫 번째 맛은 매운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화한 화하게, 느낌이 예, 예. 입안에서 풍기네요. 네. 이 연타 공격이야. 그러면 이게 5배라고요? 이게 매력적인데? 꽤 오래 계속 지금 뒷맛이 쭉 남아 있어요. 뒤에 그 느낌이 올라오네요, 그죠? 네, 뒤에 느낌이. 어쨌든 맛있어요. 살짝 가글한 느낌이에요. 두 번째 젓가락부터는 훨씬 그 앞에 게 이어져 나요. 입술도 좀 여기 안쪽 입술도 화한 화해요. 느낌이 나요. 김 교수님이랑 지금 시판되고 있는 맵탱쿨 스파이시 비빔면을 함께 먹어봤고요. 그 다음엔 관계자분이 저희를 위한 특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쿨링 효과를 극대화한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여기 맥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끓여서 지금 주신 게 이쪽 겁니다. 그 쿨링 효과가 처음 우리가 먹은 것보다 훨씬 강하다. 쿨링 효과가 무려 5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계속 입을 그러네. 닫을수록 계속 화한 게 신기하다. 지금도 굉장히 계속 화해지거든요. 입을 닫을 때마다. 신기하다. 이게 5배라고요? 네. 여기에 5배가 올라온다고요? 김본주 교수님이 이 계산에는 귀재시니까 믿고 가서 근데 이거 너무 화하면 이거 한번 이거 신기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 한 입 먹고는 보통 비빔면하고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화한 느낌이 후반부터 만들어져 갖고 그 뒤로도 계속 나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가그런 느낌이 되니까. 예, 괜찮은데요? 저 이게 우리 아까 민트 향은 어떤 사람은 치약처럼 느낀다 그런 얘기도 있으면 이게 전혀 그 향이 아니네요. 그냥 느낌은 막 화한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개운하게 화한 거. 스페셜 에디션 5배. 5배. 그 5배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사람이 느끼는 이런 느낌은 대개는 용량을 5배 해도 5배까지 못 안 될 느끼죠. 건데 이게 한번 먹어보고 우리가 먹어보고 판단했습니다. 용량이 5배인지 효과가 5배인지. 자, 쿨링 효과 5배 스페셜 에디션. 처음 먹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걸렸어요. 근데 얘는 들어올 때부터 화인데 그럼 좀 있으면은 5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강하네요. 확실히 화한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이게 화해지면서 매운맛이 좀 증폭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매운맛을 느끼는 수용체랑 화한 맛을 느끼는 수용체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느낌은 어차피 두 개가 좀 자극받고 지금 약간 교란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전부 다 지금 얼얼해요.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맛이. 그렇죠. 딱히 제가 그전에 봤던 그런 매운 맛이 아니고 묘해요. 맛있다.
일종의 우리가 그 V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각으로. 얘는 이 미각과 후각의 VR이네요. 네, 그런 뇌에 즐거움을 주는. 예. 후각과 미각의 VR. 예,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매운맛과 시원한 맛의 조합. 아주 독특하면서 정말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시원한 맛과 매운맛이 동시에 나는. 언뜻 생각하면 그 화한 맛하고 매운맛이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맛을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조합이었고요. 생각보다 두 맛이 굉장히 어울려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희한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이게 김치 프레이크가 이렇게 큰 게 들어서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은 어떻게 대비할까 걱정이 됐었는데 여름에 먹기에 딱 좋은 음식 같아요. 제가 비빔면을 워낙 좋아하는데 오늘 시식이라 안타깝게도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좀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버물리에서 이렇게 그 전에 먹방을 할 때는 후원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홍보 후원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법물리에 왔는데 잔칫날에 온 셈이 됐거든요. 예. 늘 이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오늘 제대로 물렸습니다. 네, 아주 즐거웠고요. 좋아하시는 선생님하고 즐거운 대화에 더해서 미각, 후각, VR까지 경험하니까 그 제2의 롤러코스터 느낌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불러주셔요? 예, 물론입니다. 관계자분께서 일종의 에어컨처럼 보이는 선물 세트를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이 있고요. 밑에는 얼탱 유머. 얼탱 유머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마 재밌는 유머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썰렁 유머 말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궁금하니까 하나만. 실내 온도 27도, 체감 온도 영하 5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진 않죠. 그렇죠. 어쨌든 이만큼 썰렁한 유머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서울에 한파가 찾아오면. 네. 그럼 뭐라고 하나요? 한파? 재밌네요. 파 하나? 한파? 서울에 한파가 찾아오면 서울시립대.